혹시 주변에서 손이 떨리거나 걸음걸이가 점점 느려지는 분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런 변화는 파킨슨병이라는 뇌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우리 뇌 속에서 움직임을 조절하는 신경세포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병인데 단순히 손발이 느려지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병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생활 습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파킨슨병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을 이해하게 되고 지금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의외의 생활 습관이 파킨슨병 예방에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알려드리니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리기 위해 준비한 내용이니 앞으로도 놓치지 않으시도록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파킨슨병은 이름은 낯설지 않지만 정확히 어떤 병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뇌의 신경세포가 점점 줄어들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이 신경세포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 도파민이 있어야 손을 움직이고 발을 내딛고 표정을 짓는 등 우리가 하는 모든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을 만드는 세포가 줄어들면 마치 기름칠을 안 한 기계처럼 몸의 움직임이 뻣뻣해지고 느려지게 됩니다. 초기에는 손끝이 떨린다든지 글씨를 쓰면 점점 작아진다든지 걸음걸이가 달라진다든지 하는 사소한 변화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신호들이 모여 점점 커지면서 결국은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을 이해하는 첫걸음은 바로 우리 뇌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원인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킨슨병의 가장 큰 원인은 뇌 속 도파민 신경세포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깃줄에서 피복이 벗겨져 전기가 잘 전달되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신경세포는 전기를 전달하는 선과 같은데 이 선이 손상되면 우리가 의도한 대로 몸을 움직이는데 차질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세포들이 줄어드는 걸까요? 정확한 원인은 아직 100% 밝혀지지 않았지만 노화 과정에서 세포가 자연스럽게 손상되거나 몸속에 쌓이는 특정 단백질 덩어리가 세포를 망가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 안에서 작은 녹이 서서히 쌓이듯이 뇌 속에서도 세포가 손상을 입고 이것이 누적되면서 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인은 단순히 뇌 속 변화에만 있지 않습니다. 가족 중에 파킨슨병 환자가 있다면 발병 위험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고 유전자와 관련된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또 환경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농약이나 중금속, 특정한 독성 물질에 오래 노출된 분들에서 파킨슨병 발생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뇌 속의 작은 불씨는 원래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지만 그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것이 바로 환경과 생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이해할 때는 내가 바꿀 수 없는 부분과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바꿀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생활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발병 위험이 커지는 건 사실이지만 같은 나이라도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운동을 거의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앉아만 있거나 불규칙하게 식사하고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면 뇌가 더 빨리 지치고 손상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꾸준히 몸을 움직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분들은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를 오래 쓰더라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름칠을 하면 오래 쓰는 것처럼 뇌도 관리하기에 따라 수명이 달라집니다. 결국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생활 습관은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이 희망적인 사실입니다. 이제 예방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예방법은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은 뇌에 산소와 혈액을 공급해줄 뿐 아니라 새로운 신경세포 연결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가볍게 걷기, 스트레칭, 근력 운동이 모두 도움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30분만 빠르게 걷기를 실천해도 뇌 건강이 크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운동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즐길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음악에 맞춰 천천히 춤을 추거나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생활 속의 습관으로 들이는 것만으로도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식습관입니다. 특히 뇌 건강을 지켜주는 음식으로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이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은 쉽게 말해 우리 몸속에 녹이 쓰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파킨슨병은 뇌세포가 서서히 손상되는 병이니 이런 산화를 막아주는 음식은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 베리류, 과일, 올리브유 같은 건강한 기름, 견과류 등이 좋습니다. 또 단백질을 적절히 섭취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뇌가 제 기능을 하려면 영양소가 고르게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천천히,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 관리도 예방에 큰 몫을 합니다. 수면 부족은 뇌를 더 빨리 지치게 하고 스트레스는 신경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는 것이 좋고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오래 보는 대신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명상을 하는 것이 뇌 건강에 유익합니다. 또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면서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 전반을 조금씩 바꿔주는 것이 예방에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활 습관을 잘 지켜도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손이 떨리거나 걸음이 느려지는 변화가 나타나면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어가기 쉽지만 이런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간단한 신체 검사나 영상 검사를 통해 초기 단계에서 진단을 받으면 치료 효과도 훨씬 좋고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기에 발견해 꾸준히 관리하면서 오랫동안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파킨슨병은 뇌 속 신경세포가 줄어들어 움직임이 느려지고 떨림이 생기는 병입니다. 원인은 노화, 유전, 환경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생활 습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예방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실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식습관을 건강하게 바꾸고 꾸준히 운동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 이렇게 작은 변화를 하나씩 쌓아가면 뇌 건강을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겠지만 작은 실천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든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지인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야 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파킨슨병 없는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